첫날 밤 남편은 어머니가 무서워 각방을 쓰자고 하는데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얼음물 빨래를 시키다 지나가던 스님이 건넨 충격적인 비책 독을 바르십시오. 갑자기 돌변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매일 절을 올리는 이유? 한밤중에 비명소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곡간 열쇠를 준 며느리의 서늘한 미소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야담의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골짜기 마을에 월하라는 처자가 살았지요. 집안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그 심성이 곱고 머리가 비상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잦아있습니다. 허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의 부모님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월하는 혈혈단신이 되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매파가 찾아와 솔깃한 제안을 하니 읍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굶을 걱정은 없을 것이라 했지요. 월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되실 최씨 부인의 성정이 불같고 고약하여 며느리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홀리의 밝았습니다. 꽃가마를 파고 신랑 집으로 향하는 월하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요. 대문 앞은 으리으리하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안채 마루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여인이 보였으니 그녀가 바로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인사는커녕 혀를 차며 어디서 저런 삐쩍 마른 것이 굴러들어왔노 하며 혼잣말을 가장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월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절을 올렸으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였습니다. 첫날 밤 남편 박서를 마주한 월하는 또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내 대장부다운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보는 유약한 서생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는 월하의 손을 잡기는커녕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하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월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오로지 자신의 지혜에 의지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월하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결기로 반짝였습니다. 시집살이는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월하를 깨워 마당 쓸기부터 시작해 물 길어오기, 장작 패기 등 머슴이 할 법한 일까지 모조리 시켰습니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면 좋으련만 일도 못하는 것이 밥만 축낸다며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고작이었습니다. 월하의 고운 손은 어느새 거칠어졌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내색흠번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은 최씨 부인이 아끼던 옥항아리를 자신이 깨뜨려 놓고는 월하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니안,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집안의 가보를 깨먹느냐 하며 회초리를 들고 월하의 종아리를 후려쳤지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월하는 변명 대신 바짝 엎드려 제 불찰입니다 어머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박서는 고개를 돌릴 것이고 시어머니의 화만 돋을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하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겨울이 오자 최씨 부인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얼음장이 둥둥 떠다니는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해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방에 불도 떼지 못하게 하여 냉골에서 잠을 청하게 했습니다. 월하는 추위에 떨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심한 몸살이나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약은커녕 꾀병 부리지 말고 나와서 밥상 차려라 하며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이때 월하는 깨달았습니다. 그저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집에서 뼈도 못 추리고 죽어나갈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앉아있던 월하에게 지나가던 떠돌이 스님이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월하는 자신의 밥을 덜어 스님에게 대접하며 신세 한탄을 하였지요. 스님은 월하의 이야기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비책 하나를 일러주었습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설탕 바른 독만한 것이 없지요.
칭찬으로 독을 바르고 지극한 정성으로 눈을 가리십시오. 그 말을 들은 월하의 머릿속에 번개쳐듯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잔소리를 퍼부으면 예전처럼 주눅든 표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리 목소리에 기백이 넘치십니까? 과연 이 집안을 이끄시는 여장부다우십니다. 하며 박수를 쳤지요. 최씨 부인은 처음엔 인연이 미쳤나 싶어 당황했지만 듣기 좋은 칭찬이 계속되니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월하는 매일 아침 무난 인사를 드리며 최씨 부인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피부가 백옥 같습니다. 읍내 황징이도 울고 가겠습니다. 어머님, 입으신 치마색이 어쩜 그리 고우십니까?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거울을 보며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 하며 입꼬리를 쓸륵거렸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더니 천하의 악독한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현올림에 조금씩 무장해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음식 솜씨를 발휘해 최씨 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 반찬과 달콤한 떡을 몇 끼 상에 올렸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고기는 기력을 보하는 데 최고라 합니다.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셔야지요. 최씨 부인은 의심 없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사실 월하는 최씨 부인을 살찌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기력을 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은 눕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남편 박서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하가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박서는 안도하며 월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월하는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저리 건강하시니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서방님은 글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훗날 장원급제하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요. 박서는 골치 아픈 집안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월하가 고마웠고 점점 월하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하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최씨 부인이 이를 보고 기겁을 하여 주저앉았지요. 아이고 귀신이다!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에게 월하는 다급히 달려가 부축하며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최씨 부인은 헛것을 보았다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는 월하가 시어머니의 심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꾸민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하는 심각한 표정으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대개 큰 우환이 닥칠 터인데 며느리의 말을 하늘처럼 받들어야만 화를 면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최씨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영감탱이가 정말 그리 말했더냐? 월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씨 부인은 월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월하가 어머님, 오늘은 동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 꼼짝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이 음식은 부정타니 드시면 아니 됩니다 하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월학은 이 기회를 틈타 집안의 곳간 열쇠를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머리 아픈 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불리겠습니다. 월하는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소장농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인심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씨 부인이 노망이 났나 보다 하다가도 월하가 시켜서 하는 일임을 알고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서광이 비친다며 칭송했습니다. 최씨 부인의 악명은 점점 사라지고 월하의 정망이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방 안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뒹굴거리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는 이를 기회로 삼아 최씨 부인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어머님, 바깥에 역병이 창궐하니 절대 문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약을 다려 올릴 테니 방 안에서 기도만 하십시오. 월하는 몸에 좋은 약재라며 수면초를 조금 섞은 탕약을 올렸고 최씨 부인은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잠에 취해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실권은 이제 완전히 월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박서는 월화의 내조 덕분에 마음을 잡고 공부하여 소과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월화는 이를 시어머니의 덕으로 돌리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방 안에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서방님이 급제를 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았지만 어쨌든 아들이 잘 되었다니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로써 월화에 대한 신뢰는 반석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월화는 이제 최 씨 부인을 훈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양반가의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키셔야지요.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시면 서방님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던 최 씨 부인이 이제는 월화 한마디가 법이 된 터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조심하마 하며 순한 양사람 굴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하인에게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월화는 정색을 하며 달려나가 회초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노하십니다.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올렸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최 씨 부인은 회초리를 떨어뜨리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마 하며 월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짓 연기가 진심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월화는 집안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낭비병이 심한 최 씨 부인이 돈을 쓰지 못하게 막고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논밭을 사들였습니다.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화를 복덩이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최 씨 부인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흔들 때보다 며느리가 살림을 맡은 뒤로 훨씬 풍요로워졌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월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자를 보며 너무나 기뻐했지요. 월화는 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자를 봐서라도 이제 마음을 곱게 쓰셔야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손자 바부가 된 최 씨 부인은 아이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월화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씨 부인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며느리 월화다. 누구든 월화의 말을 고역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친척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월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권력 이양을 선언하게 만든 월화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쥐고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최 씨 부인이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관리했지요. 최 씨 부인은 내 며느리 같은 효부가 없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월화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박서는 벼슬길에 올라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관아의 안살림까지 챙기며 현명한 아나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 할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으로 바로잡아 주었지요. 백성들은 박서 원님보다 그 부인인 월화를 더 칭송했습니다. 박서 또한 그런 아내를 존경하며 평생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노년이 된 최 씨 부인은 임종을 앞두고 월화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가, 내가 젊은 날 너를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다오. 네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화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님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악연으로 시작된 고부관계가 진정한 가족애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월화는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끝까지 효부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월화의 효심에 감동하여 효열비를 세워주자고 나섰습니다. 월화는 사양했지만 그 명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월화는 남은 생을 자식들을 교육하고 지방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항상 가르쳤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하책이요, 지혜로 다스리는 것은 중책이나 마음을 얻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월화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월화의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고쳐 쓴 며느리라는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전국의 며느리들에게 월화는 전설이자 희망이 되었지요. 무작정 참거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녀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월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뜰에 핀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지난날들이 주마동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매서웠던 시어머니도 유약했던 남편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찻장을 들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결국 버티는 자가 아니라 즐기며 바꾸는 자의 것이다. 월화의 입가에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승리한 여장부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꽃잎이 월화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지혜로운 삶을 축복하듯이 말이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월화와 같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야담의 고향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